안녕하세요. 호인구성학의 사주입니다. 어제나 그제 동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11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간지별로 간단하게 길게 복잡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11월 운세 간지별로 음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간만 11월이면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인 것 같은데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올린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을목일간입니다. 을목일간 정해입니다. 그럼 목화 식상과 인성운입니다. 그러면 정해 이렇게 되면 한밤중에 촛불입니다. 한밤중에 촛불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새로운 문서나 공부를 할 수 있다. 생활에 안정기가 올 수 있다. 욕심은 부리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화입니다. 정화는 같은 정화입니다. 비견의 관성입니다. 그러면 한밤중 촛불 2개 켜놓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럼 잃어버린 물건 찾기인데 형제나 동기 간의 부하로 인한 스트레스나 주변 인물로 인한 머리 아픈 문제로 골 아픈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한테 구성을 안 배우신 분들한테도 뭐라 그러나 이제 공감이 되는 어떤 이제 상황이니까 좋아요, 알람,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하지만 항상 고정 카운터에 고정 방문자 수에 변함이 없어요. 아이 참 좋아요, 알람 뭐 그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 좋다 그래요. 뭐 그리고 뭐죠? 댓글도 많이 댓글이 많이 올라올수록 또 카운터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비경관성했습니다. 정화는 우리가 촛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 해요? 정화일간, 병화일간들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정화는 촛불 켜는 사람이니까 역학자, 철학인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토일간입니다. 기토일간 인성재성입니다. 인성재성 시냇가에 강가에 모닥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겨울 논둑에 모닥불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겨우겨우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힘든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인성이다 보니까 문서 조심해라. 신용과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라.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신금입니다. 신금은 편관의 식상인 것 같아요. 편관의 식상. 그러니까 신금의 정화는 보석에 불꽃 비치는 겁니다. 불꽃으로 험찜 내깁니다. 다시 다듬어서 물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석으로서의 참다운 가치를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냐? 진퇴양난입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관제가 옵니다. 사귈 수 있습니다. 도망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금일간입니다. 다음 달엔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역시 스트레스 받는 달이 되겠죠. 그러면 묵묵히 집에 있거나 수요일 날 만나,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만나 후배 그 사람 말따나 산이나 자주 많이 다녀요. 그래, 가서 명상 많이 해요. 명상이나 하든가. 신금일간들은 이게 11월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관제나 구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몸을 도사리고 눈에 띄는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행동 뭐냐? 집에 가서 머물고 있거나 아니면 산에 도망가서 있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 있거나 아니면 영창 가 있거나 이렇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정상인 사람이라 그러면 집에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산에 가서 뭐 좋은 산에 가서 공기 가을이니까 공기도 많이 쐬고 이러거나 제가 그랬죠. 11월 달에는 가기 좋은 것이 백양사 아니면 뭐라 했죠? 백양사. 그 다음에 거기 있는데 정읍에 있는 거 그 절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입니다. 개수는 편재의 겁재입니다. 편재의 겁재가 되는데 시냇가 모닥불에 물뿌리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익이 없고 손재수만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조심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투자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을사년 대비 정해달은 역마가 됩니다. 지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마니까 이동수 변동수 이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사는 보통 우리가 반한살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망신으로 가면 좋다라고도 합니다. 망신으로 가면 횡재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역마살 방향으로 가도 좋은데 풍요로움은 없는데 또 한 번의 이사수가 있다. 화개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갔더니 또 한 번 움직여야 된다. 이런 뜻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역마. 예를 들어서 부부가 역마다 이렇게 역마로 산다고 하면 뭐라 그러죠? 우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나누어서 돈을 버는 형태의 모습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죠. 돼지해자입니다. 돼지해자.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그저께도 제 후배가 와서 선생님 수업은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간지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거를 면밀히 계산하고 아니면 일진의 어떤 변수를 면밀히 낙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간혹 사실 이제 육효적인 부분도 약간 빌려서 쓰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통변의 논리가 조금 약간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보면 쉽고 그 다음에 간지, 청간지지의 간지의 물상적인 개념이나 이런 거를 면밀히 파악을 하다가 보면 그날 일지나 사주의 개념을 통변할 때 원활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해자라고 하면 돼지해가 돼지잖아요. 그래서 돼지해 대운에는 뭐냐? 돈이 번 것의 반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왜냐? 돼지는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는다? 반은 흘리고 먹는다 이렇기 때문에 때로는 뭐냐? 손재수가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돈 나간다. 그리고 돈 나가면 못 받는다. 나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돼지 해자 대운이 오거나 그 해 일에 오면 뒷 배경이 있다. 누가 돌봐준다. 왜? 돼지는 누가 밥 주죠? 사람이 늘상 밥을 주니까 뒷 배경이 있다. 누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대운에서 돼지해 대운입니다. 라고 하면 위급할 때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을사년에 돼지해는 격각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원래는 을사년이면 사유축 달에 일이 성립이 되고 해묘미 달은 일이 어긋납니다. 이렇게 따지니까 해묘미 달, 해달은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궁수 구성수가 2입니다. 그래서 11월이 을사년의 마지막 뭐라 그러죠? 취기달입니다. 취기달이고 취기하는 달이니까 13일, 21일, 12월 1일 이렇게 세 번의 취기일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뭐 물건이나 이런 거가 있으시면 방향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뭐라 그러죠? 가서 묻고 이제 돌아오시면 그 취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세요라고 제가
권유를 해드립니다. 이게 오랫동안 해보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치기를 시켜봤을 때 그 영양성이라는 건 의외로 좀 상당히 효과가 있을 때도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취기라는 거는 연월 일시가 그 해의 중궁수가 동일한 선상에 떨어졌을 때 그때 기운이 가장 강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물건을 묻거나 그쪽 방향 가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목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 기운을 얻는다라는 어떤 이야기인데, 어떤 논리인데 상당히 이론이 받침이 되고,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걸 아주 대단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어느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이제 뭐 구성에 대해서 잠깐 어려움이 또 있으시다고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볼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사실은 이제 그렇잖아요. 제가 끝없이 해야 된다. 좋은 선생을 만나서 반복적으로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주고받는 문답식으로 해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그 이론을 생활에서 활용을 해보면 그게 머릿속에 인지가 되니까 그걸 참고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일어나서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어쩌면 고비일 수도 있어요. 그걸 못 남기면 영업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다시 안 하냐, 또 갈증이 있어서 또 다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끝까지 한번 해봐라. 좋은 선생이 다 아니면 그 이론이 어느 정도 나한테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주 통화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인지하고 배워가는 연습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걸 넘어가지 말고 바로 그때 질문하고, 가급적이면 내 거와 할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모르는 것을 그냥 갖고 넘어가면 영원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선생하고 대화 많이 하고 친해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뭐라 그래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금수상과 금생수, 제사주, 금생수가 천간에서 금생수가 잘 되는 사주들은 사실은 잘 주기도 합니다. 잘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제가 돼지 그 수가 지지에 있어서 조금 얘기하면, 원래 천간에서 금생수가 돼야 어떤 경우냐면 잘 줍니다. 잘 가르쳐 주는데, 금생수가 지지로 와버렸기 때문에 사실 숨기는 게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오행 논리는 그래, 오행.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하는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많이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숨기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털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추가적으로 오늘은 무진날입니다. 무진날은 뭐냐? 백호죠. 백호예요. 애정사, 건강사, 그다음 위험한 날, 관고운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간여지동이니까 부부는 있다. 그 다음에 관고니까 남편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백호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토날이니까 산소다,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이 허하다, 외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날이고, 잘못하면 자살 충동 심리가 발동할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그랬죠. 병원 같은 경우에 금요일날 백호날이 걸리면 거의 그때 들어오는 환자들은 금토일을 넘기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작은 이런 부분이 사주 통변하는 데에서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뭐 어느 분이 기도를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야? 누구를 위해서 기도 가느냐? 관고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 갑니다. 남편입니다. 애인을 위해서 기도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지금 많이 건강이 약합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해석의 논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진날 같은 경우에 지금 남편이 아파요. 이러면 거의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인 구성하게 사주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